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불꽃 야구가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남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결정적인 변화들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복귀 소식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법과 구조의 틈을 뚫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장시원 PD가 꺼내든 선택지는 시간 벌기나 감정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많은 시청자들은 본방이 내려간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제작진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법적 판단의 핵심은 야구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이름과 구성의 연속성에 있었고, 다시 말해 콘텐츠의 영혼이 아니라 간판이 문제였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작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는 하나였습니다. 같은 정신과 철학을 유지하되 전혀 다른 이름과 외형으로 새 출발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으로 함께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 본편 영상은 내려갔지만 모든 흔적이 동시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련 현장 스케치, 쇼츠 영상, 제작진의 라이브 소통은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었고, 이 흐름 속에서 제작진은 반복적으로 기다려달라, 다시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성의 힌트였습니다. 특히 라이브 채팅과 커뮤니티에서 흘러나온 새 도전, 다른 플랫폼, 새로운 설계라는 표현들은 지금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선서권의 CPBL 도전 소식이 겹치면서 팬들의 인식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이건 단절이 아니라 다음 판이다. 본방이 멈춘 상태에서도 팬들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청자라는 위치를 넘어 동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릴레이, 실시간 시청자 폭발, 커뮤니티 성명문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려라. 이것은 응원이자 압박이었고 동시에 제작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데이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상파 편성이라는 카드가 왜 초특급 속보로 받아들여지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유튜브와 달리 지상파는 새 포맷 자체가 다릅니다. 새 심의, 새 계약, 새 제작 주체라는 구조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시즌의 연속성이라는 법적 쟁점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불꽃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팬들이 사랑했던 그 야구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 셈입니다. 이 싸움은 다시 올라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느냐의 문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불꽃 야구를 둘러싼 법적 충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번 가처분이 겨냥한 것은 야구라는 장르도 선수들의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이름 아래에서 이어지는 구성의 연속성. 다시 말해 같은 간판으로 같은 세계관과 흐름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아무리 진정성을 강조해도 법의 논리는 냉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시즌을 이어가는 순간 그 자체가 분쟁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와 제작진이 선택한 방향은 명확합니다. 버티기가 아니라 전환, 항소가 아니라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미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콘텐츠의 본질만을 남기고 외형을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을 택한 겁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계산된 이동에 가깝습니다. 법적 판단은 연속성을 문제 삼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름과 다른 포맷으로 출발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강조하는 키워드는 변형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일부 요소만 살짝 바꾸는 수준으로는 같은 작품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이틀이 바뀌고 팀 명칭이 바뀌고 진행 구조가 바뀌고 촬영 문법과 서사 배치까지 달라져야 비로소 법적 쟁점은 같은 작품이냐의 싸움에서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냐의 싸움으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부터 승부의 기준은 판결문이 아니라 시청자의 인식으로 옮겨갑니다. 시청자가 보기에 이것이 새롭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팬층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회차와 구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시즌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제작진의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기다려달라,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말인 겁니다. 이는 시간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출발선을 그려놓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상파라는 무대는 이 전략을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상파 신규 편성은 처음부터 새 심의와 새 계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기존 유튜브 시즌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야구를 다루더라도 형식과 목적이 달라지면 법적 위치 역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름을 내려놓는 대신 더 넓은 합법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선택인 셈입니다. 이 순간 불꽃야구의 싸움은 권리를 되찾는 분쟁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을 증명하는 사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프로그램의 종료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막혔지만 새로운 틀을 만드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작진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시청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달라져도 형식이 바뀌어도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야구가 살아있다면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주체는 제작진도 방송사도 아닌 팬덤입니다. 본방이 내려간 이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탈이 아니라 결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관심은 빠르게 식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기다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동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집단적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동했습니다. 후원 릴레이와 실시간 시청자 수치는 그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공식 본방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쇼츠와 스케치 영상, 라이브 소통에는 예상치를 넘는 반응이 몰렸고, 이는 제작진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콘텐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통 경로만 막혔다는 사실, 그리고 핵심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팬덤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프로그램의 생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커뮤니티 성명문은 이 흐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성명에서 드러난 감정의 핵심은 분노가 아니라 권리의식이었습니다. 출연진을 방송사의 자산처럼 취급하는 시각에 대한 반발, 시청자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제제기,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구조적 논쟁으로 확장됐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누가 이겼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정당한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제작진에게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팬덤이 보여준 집단 행동은 계속할 명분이 아니라 계속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반응, 후원 데이터, 커뮤니티 여론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때부터 제작진의 메시지는 설득이나 변명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워집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은 부탁이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던지는 신호로 바뀝니다. 이런 맥락에서 팬들은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이야기는 제작진이 만든 서사와 팬들이 만든 서사가 맞물리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든 시간에 대한 공동 소유감, 그리고 그 시간을 끝내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가 프로그램의 다음 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판에서 팬덤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질문의 방향입니다. 돌아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이 질문은 제작진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동시에 지상파라는 더 큰 무대로 향하는 서사를 현실적인 다음수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가 움직이면 구조도 움직인다는 사실, 그 명확한 사례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선성권의 CPBL 도전은 단순한 개인 행보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열쇠로 작동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해외 리그 도전이라는 스포츠 뉴스에 불과하지만 현재 불꽃야구가 처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기존 본방의 경기 기록과 시즌 서사에서 분리될 수 있는 이 도전은 법적으로도 콘텐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선성권의 하루 훈련, 현지 적응 과정,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등판은 기존 회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가 정해진 경기의 재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도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진짜 야구, 진짜 생존, 진짜 선택이라는 감정이 이 서사에 자연스럽게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본방을 막아도 사람의 도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메시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제작진이 라이브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흘렸던 단서들 역시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을 응원하는 콘텐츠, 브이로그 형태의 기록, 오프라인 행사라는 표현들은 기존 경기 중심 예능과는 다른 문법을 암시합니다. 고정된 팀과 상대가 맞붙는 리그형 구조가 아니라 선수의 성장과 이동, 선택의 과정 자체를 따라가는 서사. 이는 야구 예능과 스포츠 다큐의 경계에 가까운 형식이며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CPBL 도전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시즌과의 연속성을 끊는 역할을 하고 여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며 콘텐츠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몰입 요소를 제공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변형이 아니라 재창조라는 목표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한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사가 지상파라는 무대와 만났을 때의 파급력입니다. 해외 도전과 성장 서사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성과 검증성을 중시하는 지상파 환경에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대로 옮겨간다는 메시지가 이 순간 완성됩니다. 이 서사는 분노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팬덤의 정서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결국 선성권의 선택은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을 상징하게 됩니다. 과거의 시즌을 이어붙이는 대신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다음 수이며 불꽃야구가 다시 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지상파 편성이라는 선택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승격처럼 들리는 이유는 구조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유튜브에서의 싸움이 플랫폼 내부의 갈등과 신고, 가처분이라는 불안정한 환경 위에 있었다면 지상파는 애초에 합법성과 공개성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누구나 보는 곳에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 프로젝트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순례 선택이 아니라 정면 승부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감정선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커뮤니티 성명문에서 드러난 핵심 정서는 복귀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의 문화 향유권, 제작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 공정한 제작 생태계에 대한 요구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상파 편성은 이 요구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몰래 올렸다가 내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정식 편성과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콘텐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상파 편성은 더 엄격한 기준과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포맷과 연출, 메시지 모두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실패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제작진이 이 길을 택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작품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틀과 팀 명칭, 진행 구조가 바뀌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은 틀을 유지한 채 플랫폼만 옮긴다면 법적 쟁점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상파라는 무대는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설계 전체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됩니다. 시즌이라는 개념은 흐려지고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전면에 나서며 각 회차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이야기로 기능하게 됩니다. 팬덤이 이 변화를 승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쫓겨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이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의 인기는 출발점이었고 지상파 편성은 그 인기가 구조적으로 검증되는 단계라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기대감으로, 불안은 관전의 즐거움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지상파 편성은 불꽃야구의 서사를 다시 정의합니다. 끝난 프로그램의 복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설계된 프로젝트의 첫 등장.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싸움의 무대는 법정에서 시청자의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새 이름의 출범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선언될 것인가? 팬들 사이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공유되는 상상은
기존 시즌의 다음 회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의 프롤로그로 첫 방송을 여는 시나리오입니다. 번호를 이어가는 대신 이야기를 다시 여는 선택, 과거를 설명하는 대신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편집 방식이 여기서 힘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은 바뀌고 팀 명칭도 달라지지만 내용은 중국행 새 캠프,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불꽃야구의 과거를 이어붙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선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시청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한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빼앗긴 방송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 살아남는 야구의 이야기로 판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36회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남은 시즌의 일부가 아니라 새 프로젝트의 서막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차의 연속성이 아니라 주제의 연속성만 남기고 형식과 구조는 과감히 내려놓는 선택. 이 지점에서 제작진이 말해온 시즌 1이라는 표현은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즌 1을 열겠다는 의미로 읽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시청자의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폭발, 후원, 커뮤니티의 집단 발언, 선수단의 결속 메시지는 이 프로젝트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공동의 선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지지가 쌓일수록 제작진은 명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얻게 됩니다. 계속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장시원 PD의 노력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읽힙니다. 가처분 이후에도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했던 말. 봄의 야구장에서 다시 보자는 약속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의 선언으로 정리됩니다. 말로 끝나는 희망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지상파라는 무대는 이 선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합법의 상징이자 공개성의 상징인 이 공간에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 포맷을 내놓겠다는 의지. 이제 싸움은 숨어서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정면으로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바로 새 타이틀의 첫 회차가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섭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제작자가 설 자리가 있는가? 시청자가 선택한 콘텐츠가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불꽃야구는 이름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그 정신까지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막 다음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야구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를 넘어 한국 예능과 스포츠 콘텐츠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과거의 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무대를 바꾸는 선택은 궁여지책이 아니라 필연적인 진화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마주한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제약이 생겼지만 서사적으로는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즌이라는 틀 안에서는 경기 결과와 흐름, 회차의 연속성에 묶일 수밖에 없었지만 새 프로젝트에서는 시작과 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선수의 하루, 선택의 순간, 실패와 회복의 과정까지 모두 하나의 중심 서사로 엮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 변화는 출연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더 이상 정해진 경기와 승패만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부담을 감수하는지가 컨텐츠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예능적인 긴장감과 다큐적인 진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해외 도전과 장기 프로젝트가 결합될 경우 한 회야 단회가 단발성 소비가 아니라 연속적인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시청자는 결과를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동행자가 됩니다. 팬덤의 위치 역시 다시 정의됩니다. 지금까지 팬들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로만 소비되어 왔지만 이번 사건을 거치며 하나의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후원, 커뮤니티의 집단적 목소리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무엇을 지지하고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현이 실제 구조를 움직인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 경험은 팬들에게도 제작진에게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의 출범은 단순한 재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과정이 됩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말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가 첫 회부터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 확신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타이틀이 바뀌고 포맷이 달라져도 이 프로젝트가 지켜온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하는 시선,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서사, 이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롭고 화려한 형식이라도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야기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파라는 무대는 이러한 가치를 시험하는 가장 엄격한 환경이 됩니다. 더 많은 시선, 더 다양한 평가, 더 냉정한 기준 속에서 콘텐츠는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가장 공정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이 무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결과로 말하겠다는 약속으로 읽힙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시청자는 어떤 이야기에 남고 싶어 하는가?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며 계속 나아가는 이야기인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많은 시청자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이며 다음 장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름을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함께 쌓아온 시간과 선택까지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귀가 아니라 전진이고 새로운 타이틀의 첫 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시청자는 과거를 추억하는 관객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드는 참여자가 됩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는 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이름으로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다시 오고 야구장이 다시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앞으로 나아갈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